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부채인데요. 우리 교재 152페이지 함께 보실게요. 자,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채는 크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유동부채에서는 정의와 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 그리고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그리고 비유동부채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주요 계정과목,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이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동부채 보겠습니다. 유동부채가 뭐냐? 우리가 부채 중에서 부채는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빚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유동부채란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즉 빨리 갚아야 하는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동부채의 계정 과목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당좌자산을 배우면서 배웠던 계정 과목들에 반대되는 개념들이라 조금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도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는 내가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샀을 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그리고 상품을 샀는데 어음을 지급했을 때 사용하는 부채 계정 과목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가지가 묶여져서 보고할 때 매입 채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항상 상품을 사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사고 나중에 주기로 한 대금 또는 어음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라고 쓴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우리가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그런데 1년 내로 갚는 조건으로 빌린 돈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는 건 상품 구입 외에 어떤 자산을 구매를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나중에 주기로 한 대금 또는 발행한 어음, 즉 우리가 물건을 상품을 샀을 때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그 외의 자산을 샀을 때는 전부 다 미지급금으로 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먼저 받은 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계약금 성격으로 돈을 먼저 받았을 때는 해당 상대방한테 나중에 상품 등을 줘야 할 의무가 생기겠죠. 그래서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금. 자, 우리 미리 받을 수 금, 돈이라는 뜻인데요.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인데 이 계정 과목을 언제 사용을 하냐?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의 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 200을 준다고 하면 200을 다 현금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직원 대신 회사는 직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럴 때 직원 돈을 주면서 내가 미리 가지고 간 그 돈을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이 의무 이행을 위해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또는 공제한 금액, 미리 가져간 원천 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200 주면서 10만 원 떼갔는데 그 10만 원 회사한테 떼갔으니까 수익 아닌가요? 자, 우리가 그 10만 원은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즉, 나중에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라고 분류가 된다. 이따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가수금. 가수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는 뜻이에요. 자, 임시로 수가 받을 수죠. 임시로 받은 돈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금전이 입금, 즉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지? 하고 아직 모를 때, 즉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 반대 계정 과목이 우리가 가지급금이 있었었죠. 자, 그다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장기부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채인데 1년을 초과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데 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무슨 뜻이냐? 만기가 길었다가 짧아진 부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애초에 길 때는 우리가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짧은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길었다 짧아지는 장기를 단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장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길었다 짧아졌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들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외상 매입금. 우리가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상품을 외상으로 샀을 때 부채가 증가하니까 대변자리 외상 매입금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외상으로 샀을 때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외상 대금을 지급을 했을 때는 부채를 차변에 써서 외상 매입금을 감소를 시켜주고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면 대변에 현금 등으로 쓸 수 있겠네요. 문제 풀어보면 1번 영재상사에 상품을
100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을 샀죠. 그리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중에 주기로 했네요. 상품 구입 시 발생한 운반비 10,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아, 선생님, 상품 100만 원이지만 운반비가 10,000원 들었으니 차변에 상품이라고 쓸 때 100만 원이 아니라 101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겠군요. 하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취득원가, 자산가격에 포함시켜서 취득부대 비용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 상품은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반드시 명제상사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운반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10,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영재상사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외상매입금이 이렇게 부채로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를 해준 상황인 거죠. 그럼 외상매입금을 감소시켜야 하니 차변에 외상매입금 영재상사라고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는 거래처까지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영재상사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100만 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와 그 해당 외상 대금을 지급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지급어음 보실게요. 자, 지급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경우 외상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의 지급어음. 어쨌든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변의 지급어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까지 돈 줄게라고 약속하는 증서를 준 거고 그 증서에 있는 날짜가 다 돼서 실제로 대금을 결제를 했을 때는 이렇게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해서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대변에는 해당하는 보통예금, 현금 등으로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영재상사에서 상품 50만 원에 매입하고 상품을 샀죠. 대금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 우리 회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한 거죠. 그러면 일단 상품 샀으니 차변에 상품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어음 지급했으니 지급 어음 그리고 거래처까지 써주셔야 되겠죠. 영재상사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영재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 어음 5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급어음에 대한 금액을 결제를 했으니 차변에 지급어음이라고 써서 지급어음을 감소를 시켜주고 영재상사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5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대의상사의 상품 외상 구입 대금 10만 원을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상품을 살 때뿐만 아니라 상품 외상으로 구입 대금으로 있었던 그 금액을 우리가 어음을 지급해서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차변의 외상 매입금 우리가 상품을 샀을 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써놨겠죠? 그런데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준 거니까 외상매입금을 일단 감소시켜주고 차변의 대의상사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지급어음 그리고 대의상사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단기 차입금. 우리가 차입금은 빌린 돈인데 1년 내로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로 만기로 돈을 빌렸을 때는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당하는 차입금을 이제 만기가 다 돼서 돈을 갚았을 때는 차변의 단기 차입금 플러스 이자까지 줬다고 하면 이자 비용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당사가 바사컴퓨터로부터 600만 원을 6개월간 차입하여 6개월이죠. 금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되었다. 보통예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600만 원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입했을 때는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래처 바사컴퓨터로 써주셔야 되는데 장기인지 단기인지 구분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면 6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바사컴퓨터 단기 차입금 6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6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렇게 단기 차입금을 지급을 했으니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 바사컴퓨터 60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지급했으니 차변에 이자 발생, 이자 비용 금액은 6만 원
자, 해당하는 금액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606만 원. 6만 원. 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차입했으니까 우리가 차입금인데 부채 증가 차입금인데 그리고 차입금이죠. 거래처 국민은행 써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2개월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들어왔죠. 근데 보통예금 계좌로 돈이 1,000만 원이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선이자, 이자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준 거죠. 그럼 이렇게 이자를 먼저 뗀 거, 우리가 이자 낸 거는 이자 비용이라고 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5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면 95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단기 차입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에서 그 미지급금 개정 과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가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나중에 주기로 한 대금, 즉 외상대금이죠. 외상대금이거나 또는 발행한 어음, 지급어음, 어음이죠. 자, 이런 개정 과목들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는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과일 가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사고 팔아야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 외에 이런 차량을 사고 팔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어떤 자산을 취득을 하고 외상으로 하거나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자, 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아직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모여서 다음 달 며칠에 빠져나가는 형태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그건 외상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카드 결제할 때 주의사항은 카드 결제는 우리가 카드를 결제하고 나면 예를 들어 이 자동차 회사한테 나중에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 내 카드 대금을 도는 데죠. 그래서 이 카드 결제를 했다,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다라고 할 때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신용카드로 자 이렇게 결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카드값을 납부하는 곳이 신용카드사이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사에서 나중에 이 차 회사에 돈을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 과일 가게 입장에서는 거래처를 쓸 때 카드 결제할 때 나중에 돈 내야 되는 해당하는 대상이 신용카드사이죠. 그래서 신용카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사를 거래처로 꼭 적어주셔야 하고 개정 과목은 만약에 상품,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면서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그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일, 즉 상품 외에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서 이 카드 결제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처는 항상 신용카드사로 적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했을 때 미지급금 부채 증가로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것도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즉 외상이냐 어음이냐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판 게 상품이냐 그 외의 자산이냐 이거를 봐주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미지급금 대신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오타로 구입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해당하는 대금, 미지급금이라고 써놨던 이 금액들을 대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쓰고 해당하는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바사컴퓨터에서 비품을 300만 원을 취득하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할부로 하다. 자, 그럼 컴퓨터 비품을 구매했으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증가 비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200.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할부. 아직 안 준 거죠. 나중에 주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리고 이때의 거래처는 바삭 컴퓨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매장 건물을 리브 상사에서 건물을 구입했죠. 5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20만 원은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일단 건물을 샀네요. 그러면 건물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건물을 5천만 원이라고 쓰려고 하고 보니 취득세가 들었으면 취득세까지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0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건물 사면서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아니다. 우리 미지급금이다. 이렇게 리부상사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홍삼나라에서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홍삼 세트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직원에게 복지를 위해서 뭘 사줬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됩니다. 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건 아직 돈이 안 나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상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외상인데 상품 구입 외의 외상일 때는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래처 주의하셔야 될 거, 지금 홍삼나라에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럼 거래처를 홍삼나라로 하셔야 해요? 현대카드로 하셔야 해요. 그렇죠. 신용카드사. 나중에 돈 줘야 될 대상이 카드사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현대카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100만 원. 자, 그리고 12번. 바삭컴퓨터에서 비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다. 자,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비품을 사고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처리를 해놨는데 이 금액 중에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된 거죠. 그럼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바삭컴퓨터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 보통예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전월 직원 선물 세트 구입에 따른 현대카드사의 당월 결제 금액 10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됐다. 자, 우리가 직원 선물 세트 구입했을 때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대변에 써놨겠죠. 이거에 대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간 거니까 미지급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미지급금 카드로 결제해서 현대카드사로 거래처를 걸어놓은 상태죠. 현대카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 실제로 돈으로 빠져나간 곳은 보통예금이니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수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우리가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금액으로 계약금을 받았을 때 자산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계약 파기 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로 처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받았을 때 우리는 얘한테 상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라고 적어 놓는다. 언제까지? 계약이 성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교재 보시면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대변은 선수금이라고 쓰고 실제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매출, 상품을 팔았을 때 이렇게 차변은 선수금이라고 지우고 대변은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 볼게요. 14번. 거래처 불이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닌데 추가로 읽어보면 계약금으로 판매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받다. 즉 계약금으로 판매 금액의 10%를 받은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즉 차변에 현금 그리고 200만 원의 10%면 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받은 돈, 지금 상품 팔았다고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지금은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라고 쓰고 불이상사 이렇게 20만 원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5번. 거래처 불이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던 상품 200만 원을 인도하고, 자, 이렇게 인도를 했을 때 실제로 판매를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도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인도했으니까 판매했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선수금 그리고 불이상사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자, 외상 매출금. 자, 그러면 금액이 200에서 20 빼면 180만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선수금은 계약금 수령했을 땐 대변의 선수금, 그리고 계약금을 실제로 이제 없애는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매출을 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금. 아까 예수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니까 자세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의무이행을 위해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액, 즉 지급받는 자는 직원이에요, 직원. 이 사람이 부담하는 세액을 회사에서 애초에 걷어가지고 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 자, 이게 뭐냐? 실제로 회사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 회사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자, 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통장으로 싸주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주는 금액은 177만 8천 원인데 왜 내 돈 왜 떼고 주냐? 자, 회사가 떼간 게 아니라 이 직원이 원래는 내야 하는 이런 세금들 있죠. 이런 세금들을 직원한테 돈을 줬다가 이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회사에서 이걸 떼고 회사가 납부를 대신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우리가 회사에서 애초에 뗐을 때 이걸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원천징수했을 때, 공제했을 때 이때 예수금이라고 이 금액을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 직원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내야 될 거 플러스 회사가 내야 될 거 플러스해서 이걸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보실 때 내가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했다 또는 공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변의 부채 예수금이라고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했던 금액을 납부를 했다. 예수했던 금액을 우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회사 부담분이랑 같이 납부를 했다. 그러면 예수했던 금액, 즉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이라고 해서 써놨을 테니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써서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 개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6번 영업부 사원 박정호 씨의 급여 300만 원 중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만 원, 건강보험료 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즉, 이 박정호 씨가 부담해야 하는 이 세금들을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직원의 월급을 주게 되면 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써주시면 돼요. 300만 원, 그리고 300을 다 준 게 아니죠. 현금으로 300을 줬는데 300을 준 게 다 아니죠. 300을 다 준 게 아니고 우리 일정 금액 떼고 줬는데 그 뗀 금액을 뭐라고 쓴다? 개정 과목 예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써준다. 자, 뗀 금액 보니까 지금 8만 원 플러스 5만 원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300에서 13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87만 원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국민연금 13만 원과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 5만 원을 해당 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그리고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자, 지금 위에는 공제, 원천징수를 한 경우인 거고 밑에는 그 원천징수한 금액 플러스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쳐서 납부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예수금을 이제 납부를 했으니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회사 부담분 말고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이 부분 13만 원 부채 감소시켜주고 납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자.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비용 발생 복리후생비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다음 실제로 납부는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둘 다 합쳐서 보자 18만 원이겠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수금 볼게요.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왔지? 라고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돈 들어왔다고 차변에 현금 등으로 적고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쓸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면 우리가 돈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알지 못하면 대변에 가수금, 그리고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8번. 보통예금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자 명이 불분명하여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자, 일단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 가수금 100만 원은 6월 30일에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리고 거래처 세연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다. 자, 내용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 가수금 대변에 썼던 거 차변에 가수금 이렇게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외상대금, 우리 세연상사한테 외상대금이 있다는 건 외상매출금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외상매출금을 돈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원래 받았을 때는 차변에 있던 애를 대변에 적어서 외상매출금 지워줘야 되는데 지금 몰라서 안 지운 상황이니 원인이 밝혀졌을 때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세연상사 이렇게 회계 처리를 100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동성 장기부채 갈게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만기가 되는 비유동부채를 이제 재분류, 이름을 바꿔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장기차입금이었는데 이 장기차입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길었다 짧아진 이 부채는 유동성 장기부채로 이렇게 부채 증가로 해주고, 기존에 있던 장기차입금은 차변에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면 결산일 현재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00만 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더 이상 장기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럼 장기차입금이라고 썼던 이름을 차변에 적어서 지워주고 장기차입금 500만 원 그리고 기업은행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적어준다. 기업은행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는 여기까지고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볼게요.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부채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이 두 가지 정도이니 여기 보고 갈게요. 장기차입금은 우리가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후로 갚는 조건으로 빌린 금전을 이야기하죠. 차자가 들어가면 빌린 거. 그 다음 임대, 자, 대자가 들어가면 빌려준 건데 건물을 빌려주고 부채, 돈을 받으면 이 보증금은 내가 먹고 꿀꺽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해당하는 준 사람한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부채 중에서 임대보증금, 비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장기차입. 그래서 돈 빌렸을 때, 빌렸는데 1년 이후, 결산일 기준 1년 이후로 갚는 조건으로 빌렸을 때는 대변의 단기차입금, 그다음 장기차입금, 그 다음에 이걸 갚았을 때는 차변의 장기차입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신한은행으로부터 3년 후, 3년이 키워드죠.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은 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차입했다. 차입했다는 말은 빌렸다라는 뜻이죠. 그럼 현금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500. 대변에는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인데 차입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장기예요, 단기예요? 지금 보면 3년이니 장기 차입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500만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500만 원과 이자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장기 차입금을 갚았으니 차변에 장기 차입금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500만 원 그리고 이자 나갔을 땐 이자 비용이라고 쓰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자 비용 발생으로 차변의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볼게요.
우리가 임대, 우리 앞에 봤던 요 임대보증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영재상사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보증금을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증금 받았으니 임대보증금, 그리고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죠? 영재상사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재상사에 임대한 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체결 당시 받았던 보증금 2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을 했다. 그러면 현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200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임대보증금 이제 없어졌죠. 부채 감소로 차변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영재상사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COP 상사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10%인 20만 원을 계약금으로 현금 수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현금을 수령했다고 하니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현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임대보증금이라고 쓰지 말고 우리가 계약금 성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선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는 COP 상사. 자, 20만 원.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회사가 소유한 창고를 2년간 COP 상사에게 보증금 20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영재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그리고 계약금은 7월 10일에 현금으로 20만 원을 이미 받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COP 상사한테 보증금 200에 임대하기로 하고 이 돈으로 뭘 받았어요? 영재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은 거죠. 자, 그럼 영재 상사로 받은 당좌 수표로 받았으면 우리 회계 처리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현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에선 현금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 체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7월 10일에 현금으로 이미 20만 원을 받아서 선수금으로 이 위와 같이 대변의 선수금으로 처리를 해놨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없애주는 회계 처리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즉 없애는 거 먼저 해볼게요. 차변의 선수금, 차변의 선수금, 그리고 이 선수금에 대한 거래처는 COP 상사겠죠. COP 상사.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선수금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영재 상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의 현금이다. 자, 200만 원 중에 20만 원 빼고 나머지 받은 거니까 180만 원이라고 이렇게 현금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받은 이유가 보증금 성격으로 받은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임대보증금 이렇게 COP 상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수익 증대를 위해 사무실을 2년간 대리상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3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증금을 받으면 대변에 임대 보증금 그리고 대리상사 3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우리가 임대료, 즉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겠죠. 대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 30만 원.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 모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는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은 3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론 문제 볼게요. 우리 교재 169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구성 요소 중 부채에 해당하는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는 표현이죠. 자, 2번.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부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단기 차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는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4번도 같이 볼게요. 비유동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자, 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내로 돈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건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없다. 이 표현이 지금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 우리가 3번 표현은 지금 맞는 표현이겠죠. 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우리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지금 보시면 4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번 다음 자료에서 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채에 대한 계정 과목들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외상매입금 부채 맞고 선수금 부채 맞고 자, 여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임차 보증금. 임차면 뭐예요? 내가 빌리고 보증금을 준 거죠.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예수금 아까 배웠죠? 부채. 그리고 단기차입금, 부채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건 아직 안 준 비용이라고 하는 뜻의 부채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아, 부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선생님 어떻게 계산을 다 이걸 외워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파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계정 과목이 헷갈릴 땐 그 프로그램의 메뉴를 잘 활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친 내용들 전부 다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 원, 그리고 70만 원, 그 다음 200만 원, 그 다음 3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100만 원까지 더해서 우리가 700만 원 답은 2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임차 보증금만 자산 계정 과목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은 합격물산의 단기말 부채 계정 잔액의 일부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입 채무는 얼마인가? 우리가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으로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엄 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그리고 지급엄 이 두 가지 두 개 더하면 답은 1번 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모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부채 실무 핵심 기출문제입니다. 천원상사 회사코드 9010 데이터를 사용해서 같이 입력까지 연습해 볼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1번 소리상점으로부터 판매용 사무용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5만 원을 한길택배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에서 판매용 사무용품, 상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으니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사용해야 되겠네요. 상품을 구매했으니 차변에 상품,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에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외상 매입금 500만 원, 거래처는 소리상점, 그리고 상품은 500만 원인데 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운반비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은 505만 원. 그 다음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11월 1일 차변에 상품 50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500만 원,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판매할 상품을 거래처 소리상점에 1,500만 원에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하였다.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사용하시오.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차변에 상품이죠. 상품, 자산 증가 1,500만 원.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거는 외상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이 외상 매입금은 소리상점에서 결제를 하긴 했지만 카드 결제 대금은 나중에 카드 회사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는 소리상점이 아니라 현대카드, 카드사로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입력해보면 11월 2일에 차변의 상품, 금액은 1,5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현대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세연상사의 외상 매입금 35만 원에 대하여 당저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외상 매입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저수표로 지급한 거죠. 그럼 외상 매입금이 감소됐으니 부채 감소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세연상사 그리고 35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당좌 예금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세연상사 35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판매용 복사기 구입과 관련하여 감자마트에 지급하지 못한 외상 매입금 중 100만 원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판매용 복사기는 판매용이니 상품이죠. 상품을 구입할 때 지급하지 못한 외상 매입금은 장부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적혀져 있겠네요. 이 외상 매입금을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을 한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감자마트 이렇게 금액 100만 원 적어주시고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을 땐 현금이라고 적어놨겠죠. 그러면 지급했을 때도 현금이 감소했다고 적어야 하니 대변의 현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1월 4일 분기 입력하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감자마트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소리상점의 외상 매입금 700만 원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외상 매입금을 현금과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소리상점 700만 원 그리고 200은 현금으로 감소했으니 대변의 현금 200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감소했으니 나머지 보통예금 대변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분기 입력해 보면 11월 5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금액은 700만 원 대변의 현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소리상점의 외상 매입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불이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50만 원을 배서 양도하다. 자, 소리상점의 외상 매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그리고 금액은 250만 원 그리고 지급한 것이 불이상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이죠. 즉 받을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받을 어음 그리고 불이상사 거니까 불이상사 그 다음 2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1월 6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금액은 250만 원 대변의 받을 어음 그리고 불이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소리상점에 대한 외상 매입금 13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 12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소리상점에 가지고 있던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 소리상점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그리고 금액은 130만 원. 그 다음에 지급한 게 지난 상사한테 받았던 어음을 배서 양도해 준 거니 대변의 받을 어음 감소, 지난 상사 120만 원, 나머지 부족한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11월 7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금액은 130만 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 지난 상사 12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불이상사의 상품 5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300만 원은 불이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써주셔야 하고 금액은 500만 원이죠. 그리고 300만 원은 불이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 퉁치기로 한 거죠. 그러면 불이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차변의 불이상사 외상 매입금 300만 원 감소시켜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외상으로 받기로 한 돈이 늘어났으니 외상 매출금이 증가를 했겠죠. 외상 매출금 불이상사. 즉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300, 외상 매출금 나머지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1월 8일 분기해보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불이상사 금액은 3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불이상사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이렇게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리부상사의 상품 7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500만 원은 리부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이번에도 상품 판매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7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금 중 500은 리부상사한테 있던 외상 매입금을 상계 처리했으니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리부상사 500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은 해당하는 리부상사, 동전 발행은 리부상사죠. 리부상사의 어음을 받았으니 받을 어음 리부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분기 입력해보면 11월 9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 리부상사 금액은 500, 차변의 받을 어음 리부상사 2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세연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영재상사 발행 약속어음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세연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 세연상사 300만 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이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 영재상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넘겨준 거니 받을 어음이 감소해야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영재상사 2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 우리 회사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는 지급 어음 부채가 증가해야 되겠죠. 지급 어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세연 상사한테 주는 거니 거래처는 세연 상사 나머지 1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11월 10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세연 상사 금액은 300 대변에 받을 어음 영재상사 200만 원 200만 원 대변에 지급어음 세연상사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당사는 거래처 지난 상사로부터 상품 10개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상품을 매입했으니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 이렇게 적어주시고 총 금액은 한 개당 10,000원인데 10개이니 1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 줬으니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증가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지난 상사 프로그램 입력하면 11월 10일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는 지급 어음, 거래처는 지난 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지난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바사컴퓨터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 어음 20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 차변에 상품 일단 300만 원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금으로는 바사컴퓨터한테 받았던 어음을 넘겨줬으니 대변에 받을 어음 감소, 받을 어음인데 바사컴퓨터 거래처 걸어주셔야 되겠죠. 200만 원, 나머지는 우리 회사 어음을 발행해서 준 거니 지급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지난 상사로 거래처 걸어서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입력하면 차변에 상품 300만 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 거래처는 바사컴퓨터 금액은 200 나머지 대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지난 상사 이렇게 1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지난 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 9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난 상사한테 지급해 준 어음은 지급어음이라고 대변에 적어놨었죠. 그럼 이 대금의 기간이 다 돼서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데 그럼 지급어음이 감소했으니 차변에 지급어음 지난 상사 그리고 90만 원 이렇게 부채 감소 써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9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1월 13일 차변에 지급어음은 지난 상사 금액은 90 대변에는 보통예금 9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불이상사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 6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적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지급을 해서 지급어음을 감소시켜야 하니 차변에 지급어음 불이상사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11월 14일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불이상사 금액은 6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차입은 빌렸다는 뜻이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이렇게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결산일 기준 1년 이내가 상환일이면 단기 차입금 1년 이후면 장기 차입금이죠. 지금은 6개월이니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이 증가했다라고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는데 하나은행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1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하나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동일하게 차입한 분계죠. 그러면 단기 차입 4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을 부채 증가로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하나은행 빌린 돈은 500만 원이니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500 빌려서 500이 전부 다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선이자 먼저 지급한 이자 12만 5천 원을 빼고 들어왔죠. 그럼 보통예금이라고 적고 그리고 그 밑에 보통예금의 선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니 차변의 비용 자리에 이자 비용 12만 5천 원 이렇게 적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금액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하면서 다시 보면 11월 16일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12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겠죠.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수수료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은행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한다. 2천만 원을 차입했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부채가 증가했다고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2천만 원. 그리고 돈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당좌예금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수수료 20을 떼고 들어왔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용. 여기서 이자를 선이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수료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8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11월 17일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831번 수수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나머지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자, 단기 차입금을 상환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감소했겠죠. 그러면 차변의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하나은행 갚은 금액인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돼서 나간 거니 대변의 보통예금 감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11월 18일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 하나은행 금액은 500 대변에는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단기 차입금을 갚은 상황인 거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의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이자 비용 차변에 써주시고 8만 원. 이 금액 모두 우리 회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1월 19일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 국민은행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8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108만 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삼보상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7천만 원에 매입하고 전액 약소건물 발행하여 교부하다. 건물 매입에 따른 취득세 7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건물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투자자산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투자부동산인데 자산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자산에 포함시켜서 적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취득세까지 포함한 7,077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제외한 모든 자산은 전부 다 취득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대변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어음을 지급했을 때는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삼보상사 금액은 7천만 원. 그리고 취득세 77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니 대변의 현금 77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투자부동산 금액은 7,077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금액은 삼보상사 7천만 원. 대변에 현금 77만 원.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의 삼보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매장 신축용 토지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차변의 토지 그리고 2천만 원 플러스 토지를 사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취득세까지 포함시켜서 2,03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를 사면서 자기압 수표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 대변의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삼보상사 1,500만 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21번 매장 신축용 토지를 2천만 원의 삼보상사에서 구입하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또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에서 매장 신축용 토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차변의 토지라고 유형자산으로 써주시면 되고 2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취득세 30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토지는 포함시켜서 2,03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금 중 5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기압 수표는 회계에서 현금이라고 적죠. 그래서 이 500만 원과 취득세 30만 원 낸 것 포함해서 대변의 현금
3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천만 원 중에 500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토지를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미지급금, 삼보상사 1,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 21일, 차변의 토지 2,030만 원, 대변에는 현금 530만 원,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 삼보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소리상점으로부터 사무실 책상을 16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이렇게 사무실 책상을 구입했는데 내용연수 5년, 오래 사용할 목적이니 우리는 비품이라고 쓸 수 있겠죠. 비품이라고 쓰고 160만 원 이렇게 차변에 유형자산을 증가를 시켜주고 대금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상품 외의 지출의 외상이라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미지급금 소리상점 입력해보면 11월 22일 차변의 비품 금액은 160, 대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소리상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컴퓨터의 품질 검사를 위해 바사 컴퓨터로부터 기계장치 유형자산을 120만 원에 구입하다. 대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를 구입했으니 차변의 기계장치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액은 120만 원이네요. 대금 중 50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감소 50만 원. 그리고 나중에 주기로 한 대금은 미지급금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바사 컴퓨터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차변의 기계장치 금액은 120, 대변의 현금 금액은 50, 대변의 미지급금, 바사 컴퓨터 금액은 7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를 700만 원에 구매하면서 전액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취득세 3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상품 운반용 중고 화물차, 차를 구입했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의 차니 차량 운반구라고 자변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은 700만 원 플러스 차량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세까지 730만 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외상의 개념인데 상품 외의 외상 결제에서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 사용하셔야 되겠죠.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거래처 주의해 주세요. 거래처는 카드사에 나중에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로 해주셔야 합니다. 현대카드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취득세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30만 원, 미지급금은 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해 보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730, 대변에는 미지급금, 현대카드 금액은 700, 대변의 보통예금 3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매장 건물의 모든 출입문을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 출입문 설치비 600만 원은 가온상사에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건물 안에 출입문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면서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격을 올려주는 즉 차변의 건물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건물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 그 다음 대변에 2개월 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품 구입이 아니니 미지급금이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미지급금 가온상사 600만 원 입력해보면 차변의 건물 600, 대변의 미지급금 가온상사 60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판매용 전기부품 5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 원을 바사 컴퓨터에서 구입하였다. 대금 중 판매용 전기부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하였다. 판매용 같은 경우는 상품이죠. 그리고 업무용 같은 경우는 비품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5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비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도 판매용 부품은 수표를 발행했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 당좌 예금 500만 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죠. 외상은 비품 구입 시 외상은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바사 컴퓨터 입력하면 차변의 상품 500, 차변의 비품 200, 대변의 당좌 예금 500,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바사 컴퓨터 2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판매용 문서 세단기 500만 원과 업무용 문서 세단기 100만 원을 소리상점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의 전표로에게 처리할 것. 마찬가지로 판매용은 상품이고 업무용 문서 세단기는 비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차변의 상품 500 그리고 비품 100 그 다음 대변에서 모두 나중에 주기로 했지만 상품 구입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500 그리고 비품 구입 시 발생한 외상대금은 미지급금, 소리상점 100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상품 금액은 500, 차변의 비품 금액은 100,
대변의 외상 매입금, 소리상점, 금액은 500,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소리상점 1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바사컴퓨터에서 판매용 컴퓨터 10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 원을 매입하였다.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 1000만 원 하나, 200만 원 하나로 지급하였다. 하나의 분계로 입력할 것 동일하죠? 판매용은 상품, 업무용은 비품. 그래서 차변의 상품 증가 1000만 원, 비품 2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고 1000만 원짜리 발행한 것, 상품에 대한 어음 발행은 지급어음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지급어음 바사컴퓨터 100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어음 발행은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바사컴퓨터 200만 원.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상품 1000만 원, 차변의 비품 200만 원, 대변의 지급어음 바사컴퓨터 1000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바사컴퓨터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의 당월 결제 금액 30만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하였다. 자, 전월에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이라고 대변에 써져 있는 상태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결제 대금이 나갔다고 하는 거니 미지급금을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 금액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국민카드,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3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지난 상사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차량 할부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 금액 중에 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이라고 써서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주고 지난 상사 5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지난 상사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31번 COP 상사에서 상품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만 했다고 하면. 그런데 계약금 200만 원을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 계약금을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당좌예금으로 이체를 받아서 당좌예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계약금 금액인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이때 상품을 판매를 했다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겠지만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거니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COP 상사 입력해보면 차변의 당좌예금 금액은 200, 대변에는 선수금, 거래처 COP 상사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COP 상사의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동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상품을 판매를 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발생으로 100만 원 써주시고 미리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위와 같이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써놨을 텐데 계약이 성사가 돼서 판매를 하면 차변의 선수금을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선수금 COP 상사 그리고 금액은 20만 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사 COP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받은 거니 차변의 받을 어음 COP 상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2월 1일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수금 COP 상사 금액은 20만 원, 차변의 받을 어음 COP 상사 금액은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33번 리부 상사와 판매 계약이 해지가 되어 수령하였던 계약금 4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다.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대변의 부채 증가로 선수금이라고 써줬었죠. 그럼 이 계약이 해지가 돼서 선수금을 다시 돌려줬을 때는 차변의 선수금이라고 써서 부채를 감소시켜줘야 되겠네요. 차변의 선수금, 리부상사 이렇게 써주시고 45만 원, 계약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2월 2일 차변의 선수금, 거래처 리부상사 금액은 45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4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거래처 영재상사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던 상품 300만 원을 인도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영재상사에 계약하면서 계약금 20만 원은 대변의 선수금이라고 적혀져 있는 상태이겠죠. 이게 보면 상품을 인도, 즉 상품을 판매한 거니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계약금으로 써놨던 선수금 차변에 써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선수금, 영재상사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영재상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2월 3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300. 차변에는 선수금, 영재상사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영재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35번 지난달 매출 계약한 세연상사에 상품을 200만 원 매출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80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을 판매, 매출했으니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계약금 먼저 받은 거 선수금은 대변의 부채로 써놨을 테니 차변의 선수금 써서 선수금을 감소시켜주고, 세연상사 50만 원, 그리고 8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의 현금 80만 원, 그 다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외상 매출금, 세연상사 나머지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분계해보면 12월 4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선수금, 세연상사 금액은 50만 원, 차변의 현금 8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세연상사 7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36번 대의상사에 매출 계약한 판매 가격 500만 원의 상품을 인도하고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중 300만 원은 대의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상품을 인도, 판매를 했으니 상품 매출 대변에 먼저 적어주시고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은 선수금이라고 대변에 적어놨을 테니 차변에 선수금이라고 적어서 감소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대의상사 50만 원. 그리고 금액 중에 300은 대의상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죠. 상품 팔고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대의상사 300,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대의상사 나머지 금액 입력해보면 12월 5일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500, 차변의 선수금 대의상사 금액은 50, 차변의 받을 어음 대의상사 300, 나머지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의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소유한 창고를 감자마트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일에 감자마트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잔금은 임대를 개시하는 다음에 1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지금은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은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당좌수표를 받았으니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쓰면 되지만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것이니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감자마트 거래처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금액을 확인해 보면 계약금란에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6일 입력하면 차변에 현금 3천, 대변에는 선수금, 감자마트 3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영업사원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17만 5천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였다. 자, 이렇게 영업사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차변의 비용 자리에 급여, 그리고 급여 금액은 총 200만 원이죠. 그런데 200이라고 200을 다 보통예금으로 준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미리 떼서 공제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뗀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적어놔야 하는데요.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쓰고 이렇게 소득세 등으로 차감한 17만 5천 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날짜 12월 7일 차변의 급여. 자, 급여 쓸 때는 800번대 계정 과목 801번으로 쓰는 거 주의해 주시고, 금액은 200, 대변의 예수금 금액은 1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강사료 300만 원 중 13만 2천 원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우리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부 강사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공제를 해야 하는데, 이 공제한 금액은 모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가 발생하면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차변의 교육훈련비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대변에 13만 2천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2월 8일 차변의 교육훈련비 입력하실 때는 800번대 판관비로 하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금액은 300,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13만 2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0번 당사는 사업 확장과 판매 촉진에 관련되는 자문을 개인인 김창희에게 받고 자문료 50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16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이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당사는 자문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로 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처리, 차변의 비용이니까 수수료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금액은 500만 원이죠. 여기에서 500을 다 준 게 아니라 원천징수한 이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처리하셔야 되겠죠. 부채 예수금 16만 5천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12월 9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로 하셔야 되겠죠.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16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12월 판매사원의 급여를 다음의 급여 내역과 같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다. 총 급여가 급여계에 나와 있죠. 이 급여계에 나와 있는 250만 원을 급여라고 비용 발생으로 차변에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 급여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공제합계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이 원천징수한 회사 입장에서 뗀 금액인 거죠.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20만 5천 원.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됐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12월 10일 차변의 급여는 800번대로 801번으로 입력해주시고 250만 원, 대변에는 예수금, 금액은 20만 5천 원,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당월분 영업사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 계좌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급여 제공했으니 차변의 급여라고 쓰면 되는데 이 급여의 총 금액이 2명분에 770만 원이 되겠죠. 77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원천징수한 총 금액에 대해서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증가시켜 주셔야 되는데 원천징수 총 금액은 이 소득세 43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4만 3천 원 두 개를 더한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은 47만 3천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급여는 801번, 금액은 77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금액은 47만 3천 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 중 소득세 2만 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부채로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시고 2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12일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2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44번 건강보험료 25만 원은 회사 부담분 12만 5천 원과 본인 부담분 예수액 직원 부담분이죠. 12만 5천 원 이거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나와 있네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금은 예수금이라고 써놓는데 이 금액은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과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같이 해당 기관에 납부한 상황인데요. 직원이 부담하는 부분은 예수금이라고 써놨으니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써서 예수금을 감소시켜주고 12만 5천 원. 회사 부담분은 우리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차변에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12만 5천 원 비용 발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해당하는 금액 모두 현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현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12월 13일 차변에 예수금 12만 5천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12만 5천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영업부 사원의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15만 원과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1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하나의 전표를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적어놓은 상태이죠.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적혀있는 거 차변에 예수금이라고 적어서 예수금을 감소시켜주는데 그 금액이 지금 15만 원이죠. 15만 원.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회사 부담분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회사에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 세금과 공과 1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금액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12월 14일 차변에 예수금 금액은 15만 원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5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가수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5만 원 그리고 내용을 알 수 없으니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임시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분기해보면 12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가수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7번 가수금 500만 원은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던 것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지난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 가수금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써놨는데 이 내용이 확정이 되었죠. 그러면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써서 가수금을 지워주시고 해당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입금된 사유가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지난상사 이렇게 500만 원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가수금 금액은 500,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지난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2년 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이체가 되었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시켜주고 1,000만 원이죠. 그리고 돈을 빌렸으니 차입금인데 2년 후 상환조건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입력해보면 17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9번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자, 돈을 1,500만 원을 차입했는데 차입기간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증가 1,500만 원 그리고 3년 차입기간으로 돈을 빌렸으니 장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기업은행 입력해보면 12월 18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500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기업은행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영재상사에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200만 원과 1개월분 임대료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다. 자, 임대 빌려주기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럼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임대 보증금이라고 하는 나중에 돌려줘야 하니 부채가 증가했다고 적어주시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수익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증가했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보통예금으로 모두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과 30만 원, 23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 거래처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영재상사 200만 원 그리고 임대료는 월세 받은 건 수익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3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12월 19일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30 대변에 임대보증금 거래처 영재상사 금액은 200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